안녕하십니까, 김용철입니다. 우리 군무원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9급, 7급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죠? 9급 우리 군무원 문제는 작년보다는 좀 수월해졌다, 이런 느낌입니다. 모르는 문제, 모르는 선지 이런 것들은 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2개 정도 몰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선지가 몰랐지 않았을까 싶고요. 문제로 치면은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혼동이 있었을 만한 문제는요, 5번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영역이죠.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어가지고요, 정답 찾기가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 맞아 보이거든요. 다 옳은 선지처럼 보여서 영향평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면 많이 틀렸을 그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인데 22번 문제는 다른 선지가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정답 선지가 너무나 쉬웠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에서 뭐지라고 했다가도 정답 선지를 보면서 아이고 이게 정답이네라고 역시 찾을 수는 있었어요. 이 두 문제, 5번 문제는 좀 어려웠고요. 22번 문제는 혼란은 있을 수 있었지만 정답 선지가 좀 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는 모두 기출 문제의 반복이라 문장은 길었습니다. 문장은 길어가지고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문장을 해독하는데 체감 난이도는 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 아는 거네 이런 그런 문제들이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수월했기 때문에 92점 정도 이상이면은 좋은 점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번 문제 정도 하나 틀렸다면은 96점 이렇게 받으시면 아주 훌륭한 그런 점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급 같은 경우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법령 문제가 쭉 계속 나왔죠. 무려 행정기본법만 가지고 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법령이 총 13문제가 나왔어요. 법령. 그러다 보니까 명확합니다. 문제가 명확해서 수월한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또 사례형 문제가 3-4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또 어려운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묻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알고서 읽었던 친구들은 너무 쉽다, 이거 뭐야, 이거 문제야? 라면서 금방 정답을 몇 초 안에 이렇게 풀었을 텐데, 행정기본법의 취지 자체를 모르고 행정기본법만 읽었었던 분들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문제지? 문제의 취지를 아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군무원이 한 2년, 3년째 계속 법령을 많이 출제하고 있네요. 그래서 7급 군무원 준비한 친구들이 법을 좀 많이 읽는 게 좋겠고요. 9급은 공무원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9급 같은 경우는 강론에서 전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지 않죠. 강론이 안 나왔어요. 올해도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행정행위에서 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행정소송에서 4문항, 그다음에 의무이행 확보수단, 즉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무려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법령 5문항, 6문항이죠. 나머지 다 압도적으로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무원 문제는 25문항이다 보니까 좀 지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좀 중복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련된 문제가 좀 중복이 여러 군데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합동행위, 공법상 계약이다라고 하면서 사례로 줬던 것은 이제 합동행위에 대한 거였죠. 근데 합동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죠. 그래서 좀 지엽적인 측면도 좀 공부를 해야 우리 군무원은 좀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도 역시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아무튼 작년보다는 좀 수월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치렀던 우리 수험생들 안타깝게 1점 등으로 좀 낙방이 됐던 친구들이 올해 보고 학습 질문안에 작년보다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평이 또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쌤의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총평은 지금 말씀은 드렸죠. 작년보다는 수월했다. 좀 까탈스러운 문제는 5번은 까탈스러웠다. 22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답 선지가 너무 쉬웠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선지들은 문장은 길었지만 아는 그런 기출 문제들 이거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번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96점 혹은 한 문제 정도 실수해서 92점이면 참 좋은 점수라 생각된다. 뭐 이렇게 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질서 위반의 규제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유과실 뭐 너무너무나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고유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번에 하나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부과하죠? 무거운 걸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각각 부과가 아닙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은 5년간 징수치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한다. 시효. 4번은 과태료를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이의 제기하게 되면 과태료는 그 순간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선지 정답이 되겠죠.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2번입니다. 법치행정 원칙 가장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수월하게 출제가 됐어요.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법률 위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법규 명령이라거나 조례로도 법률의 근거에 따라 만들어진 법규 명령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 유보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이번에 법률 유보 원칙은 이 문장은 너무나 이제 중요한 문장이죠. 의회 유보인 문장입니다. 단순히 행정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여기까지 좀 제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 바로 의회 유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에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모든 행정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 세 가지 외워라 이랬죠. 첫 번째가 법률 우위입니다. 두 번째가 조리상의 한계입니다. 조리상의 한계. 세 번째가 조직법적 근거죠. 이 세 가지는 모든 행정에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의 법률 우위 원칙은 역시 법규 명령 조례를 제정할 때도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뭐 1번과 2번이 뭐 중에 하 정도의 문제라면은 3번은 중에 중 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행정행위 틀린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도시환경법 줄여서 여기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이름은 인가지만 인가를 내주게 되면은 조합이라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일종의 설권의 특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귀속에 대해서 국가 귀속 결정은요, 이 법이 제정이 될 때부터 당신 재산은 친일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 거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국가 귀속 결정을 해야만 국가 거가 된다면 이건 형성적 처분이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심화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심화 시간에. 그래서 국가 귀속 결정은 확인이다. 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당신 재산은 국가 거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처분. 준법률행위적 행정처분이에요.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등에게 당신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자격 변동 안내를 통보했습니다. 통보한 건 처분이 아닙니다. 4번에 교통안전공단이 사업 목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기금 조성을 위해서 법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 통지, 이건 처분에 해당돼요. 분담금을 납부하라, 돈 내라 라는 의무부가 하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행정소송 판결의 형성력과 기속력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거라고, 적절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판결의 효력 같은 경우는 뭐 어려워요. 하지만 한 번만 잡아두면은 참 쉽고 관련 문제가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쉽게 풀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번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법원 재판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앞에 건 볼 것이 없어요. 취소가 됐대요. 취소가 뭡니까? 성립 당시 하자로 성립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하는 거, 이게 바로 취소죠.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틀렸죠. 그냥 취소의 개념을 묻고 있는 거예요. 2번 취소 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플러스 전자가 되는 그 이유, 구체적인 설시든 위법 사유, 이유에까지 모두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판력이 주문에만 미치죠. 3번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유로 또다시 징계를 하면 안 되죠.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징계를 하게 되면 기판력, 기속력 모두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4번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은 판결의 형성력 때문에 행정청이 가만히 있더라도 판결로서 당연히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어려웠어요. 개인정보보호법 가장 적절치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다 옳은 것처럼 보여요. 언뜻 보기에는 1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뭘 위해서? 공중위생이에요. 공중위생. 오케이. 2번 공공기관은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맞고요. 4번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때는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확실히 맞는 건데 3번 처음 보는 거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 공부를 거의 안 하죠.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는 불이타 문제라고 하는데 한 문제 정도는 어렵게 출제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겠죠. 아마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 운용으로 인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그 위험 요인 어떤 부분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 요인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합니다. 개선사항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보 주체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영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5번은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참 길어요. 문제가 참 길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소익 물었습니다. 1번 너무너무나 이제 중요한 거죠. 불영인 시행 규칙에 가중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불영인 시행 규칙의 가중 처분 기준은 행정 규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중 처분 기준이 있으면 이제 판례 변경 때문에 무조건 소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중 처분 기준이 시행령이 있다, 시행 규칙에 있다, 하여간 행정 규칙이 있다. 그냥 소익이 있다라고 때려라 이랬습니다. 자, 이번에 권리 보호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 이 권리 보호 필요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때 구체적인 그러한 침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있는 경우, 권익 침해 후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도 고려해서 이제 소송을 인정해 줄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게 바로 이제 3번이죠. 3번인데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위법성을 확인하고 또 법률 문제의 불분명한 부분을 해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소익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란 꼭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정청과 다른 당사자 사이에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면 소송을 받아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선지 다시 2번 선처럼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3번 선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 그래서 소송을 받아주자라는 거죠. 기출이죠. 4번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소가 제소 당시 소익이 있어 적법했더라도 소 중에 그 처분을 직권으로 행정청이 취소를 해버렸어요. 처분이 없어져 버린 거죠.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안 받아줍니다. 소익이 없다. 각하가 된다라고 해야겠죠. 오케이. 정답은요. 3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 문장이 길어요. 뭐 아는 문제지만 문장이 길면 현장에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잘 안 읽히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자, 3번입니다. 위임명령 7번도 행정입법, 8번도 행정입법. 행정입법이 쭉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위임명령 가장 틀린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임입법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위임받은 만큼만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 지극히 규율 대상이 다양하다, 수시로 변하는 성질이다 이러면은 구체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2번 국회 입법의 전속 사항,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오로지 법률로만 규율되어야 되고 법규 명령으로서 정할 수 없다. 틀렸죠? 아까 그래서 2번 법칙적 문제랑 이게 중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똑같은 거죠. 왜 법률 2번 문제 1번 선지에서 뭐라고 나왔었어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 명령이나 조례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맞는 선지로 나왔었죠. 그래서 당연히 2번은 틀렸습니다. 국회 전속 사항이라도 중요한 것만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3번 벌칙 규정을 법규 명령에 위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범죄의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요. 형벌의 종류, 상한, 폭 이런 것들을 명백히 정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4번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 전면적 재위임이죠. 이건 허용되지 않고요. 위임받은 것 대강을 정한 다음에 그중 특정 사항만 범위를 정해서 다시 하위 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선지 정답이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법규 명령 가장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 명령은 이게 법규 명령은 처분이 아니죠. 원칙적으로 항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라고 해놓고 있어요. 왜? 처분 법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번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라고 위임했음에도 그것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형식상의 하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죠. 3번 법령의 위임 관계는 꼭 하위법에서 상위법이 이렇게 위임했어요 라는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에 위임의 근거가 무효였더라도 없어서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 명령으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4번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행정입법이 까탈스럽게 나오려면 아주 까탈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뭐 7번, 2번 선지도 기출, 그 다음에 8번도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되어서 어렵지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9번입니다. 행정조사 틀린 것, 그냥 행정조사 기본법 물었죠? 예, 1번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행정조사는 사전 통지를 7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은 증거 인멸 등 때문에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렵다. 뭐 이거 하나. 그다음에 통계법상의 통계조사. 세 번째가 바로 자발적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야겠죠. 자,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아닌데 조사를 했어요. 이 법이 있죠. 3번은 부가처분을 땡땡땡 세무조사 결정입니다. 많이 나왔죠?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이다. 오케이고요. 4번에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세무조사는 위법인 겁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위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수집된 자료로 국민에게 과세 처분하면은 그 처분도 당연히 위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역시 아주 수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입니다. 행정기본법상 이유신청, 행정기본법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7급 같은 경우는 7문제나 출제가 됐는데, 자, 이유신청 가장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1번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이유신청할 수 있다. 2번, 이유신청했더라도 심판도 갈 수 있고 소송도 갈 수 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건 물었고요. 3번에 과태료는 행정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요,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이유신청 규정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죠? 예. 우리가 과태료, 외국인, 공무원, 형사,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것들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행정기본법에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은요,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돼요. 과징금은 행정기본법에 적혀 있어요. 과징금이. 4번, 다합법에서 이유신청과 이에 준한 절차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럼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법에 규정이 없다면 행정기본법대로 따라라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일반법이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따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선지 정답이 되겠네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손해배상 적절하지 않은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길게 되어 있지만 어렵지는 않았다.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어봤던 내용이 되겠죠. 계획 홍수일을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따라서 계획 홍수일을 넘고 있다면 하천은 통상 용도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후 새로운 하천 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하천 시설 기준을 정한 여유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건 이후 겁니다. 나중에 하천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따라서 기존 하천 계획 홍수를 충족하고 있다면 이걸 넘친 것은 다 뭐다? 불가항력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하천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국가도 당연히 지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번은 뭐예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플러스 그다음에 국배법 5조 영조물의 설치 발생 하자. 이 두 가지가 동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국민은요 어떻게 청구하죠? 선택적 청구. 아무 쪽이나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공무원의 직무랑 관련된 것으로만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선택적 청구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은 배상결정 신청이죠. 배상결정 신청 이거 강제성 없죠. 옛날에는 결정 전치주의다라고 해서 결정부터 꼭 해야만 소송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 신청한 다음에 동의하면 돈 주세요 라고 청구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행정심판법상의 간접강제 직접 처분 가장 틀린 거라고 돼 있고요. 문제 쉽고요. 눈만 크게 뜨고 잘 읽었다면 당연히 틀렸네라고 4번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의 간접강제는요.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직권으로 안 됩니다. 물론 직접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에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면은 행정소송 갈 수 있어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행정소송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항고소송인지 혹은 당사자 소송인지는 모른다. 그냥 행정소송이라고만 되어 있다라고 했죠. 3번 직접 처분은 의무 이행심판에서 이행명령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때만 직접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직접 처분을 행심위가 했다는 겁니다. 했어요. 그럼 되는 거죠. 직접 처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행정청한테 통보합니다. 야, 내가 했다. 내가 처분했다.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고 여기가 들은 거예요. 직접 처분 취지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할 필요가 없죠. 왜? 지금 행심위가 직접 처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처분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눈만 크게 뜨면 뭐야 직접 처분했는데 왜 또 처분해? 금방 찾을 수 있었겠죠. 예. 13번입니다. 행정 대집행 틀린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하천 유수 인용 허가 신청이 불어되었음. 모르는 문장이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을 텐데, 뭐야 중단할 것, 불이행할 경우 대집행하겠다. 중단할 것 그러니까 금지 의무, 부작위 의무 대집행 대상이 안 되는구나라고 금방 추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2번에 피수용자 등이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 명도 의무, 토지 인도 명도 의무는 대체적 자귀 의무가 아닙니다.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틀렸고요. 3번은 대집행이 끝나버렸어요. 대집행이 끝나버렸어요. 손해배상 됩니다. 원상회복 됩니다. 이건 되는데 이건 따로 이야기하고 변론으로 하고 뭐는 안 된다? 취소 소송은 안 된다. 끝나버렸는데. 철거했는데 무슨 취소 소송이냐? 4번 개고서란 한 장의 명칭으로 뭐과 뭘 동시에 할 수 있다. 개고도 할 수 있고 명령도 할 수 있다. 철거 명령 의무 부과는 건축법. 그다음에 대집행 개고는 행정대집행법. 두 법상의 두 행정을 동시에 한 장으로 해도 상관없다. 많이 추가가 됐던 거죠. 정답은 2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야, 시험장에서는 되게 어려웠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푸니까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모든 수험생들이 다 똑같지 말아요. 그래요. 본인 혼자 이렇게 풀 때는 여러 생각들이 막 동시에 막 밀려 들어오고 악마가 개입을 하죠. 악마가 나를 막 현혹시키고 이러지만 선생님은 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딱딱딱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쉬웠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현장 난이도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아는 문제도 현장에서 풀면은 어렵다. 안 읽힌다. 특히 문장이 길면 아는 것도 헷갈린다. 사실 이 서체는 비슷하지만 글자 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모의고사보다 조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읽히고 뭐 이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자, 14번입니다. 공법상 계약 가장 적절치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군 조합 설립. 이것 계약이 아니라 합동행위입니다. 우리가 심화 때 합동행위도 말씀드렸는데 조합 설립이 합동행위.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여기 모여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 여기 모여라. 이게 바로 합동행위다. 제가 제 개모임, 친구들끼리 개모임, 고등학교 동창들 7명이 모임을 가졌는데 이렇게 아마 예를 들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바로 합동행위예요.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합동행위의 예를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어서 좀 지엽적인 우리가 보통 공부하지 않는 에이 출제 안 돼라고 털어버렸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심화를 들으셨던 분은 이건 합동행위야라고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 1번을 못 찾았다면 3번, 4번은 너무나 이제 많이 출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죠? 3번은 이제 공중보건의 채용 계약 해지 의사표시. 이거 당사자 소송이잖아요. 그죠? 항공성 제기할 수 없다. 지금 4번도 공법상 계약의 해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환수 통보 이런 것들은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역시 당사자 소송이다. 그래서 3번, 4번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번을 못 찾았다면 1번과 2번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번은요, 공법상 계약이 지금 이제 일반적 규정이 있긴 해요. 행정기본법에 공법상 계약이 있어요. 하지만 몇 줄 없어요. 따라서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민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법상의 계약.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법상 계약에서 이행을 지체한다. 불완전한 이행을 한다.
이때 급부장애가 발생하면은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에 흠결이 있는 것들은 거의 사법, 특히 이제 계약 같은 경우는 비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사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5번입니다. 쉬웠죠? 실리보.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 계획 결정만 가지고는 공적 견해가 아닙니다. 늘 공적 견해는 어찌해야 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뭔가를 한다라거나 뭘 하지 않겠다라거나 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 도시관리 계획 결정만 가지고는 아직은 공적 견해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는 뭐 헌법상 법치주의에서 도출된다. 이게 비, 평, 신, 부, 조리는 헌법적 지위까지 격상됐습니다. 비례원칙 헌법 37조 2항, 평등 헌법 11조 다 헌법상 원리로부터 도출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3번의 신뢰보호 원칙은 법률적, 사실적 사정이 변경되면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요즘 핫한 문장이에요. 이게 신뢰보호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장이에요. 사정이 변경됐다. 신뢰보호는 행정처의 공적 견해를 표방했을 당시의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전제로 행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방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적 견해를 표방할 당시의 사정과 다른 사정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 전에 공적 견해는 없어져 버립니다. 실효가 되는 거죠. 4번에 추상적 지리에 대한 일반적 견해 표명, 공적 견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공적 견해가 아니고요.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었어요? 국세청에 저요 김용철입니다. 작년도 소득 이러저러한데요. 세금 얼마나 부과됩니까? 라고 질의했더니 여기서 응답이 옵니다. 이건 공적 견해가 맞아요. 근데 추상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세청이 뭐라고 답변해야겠어요? 뭘 물어본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일반론적 법령 해석을 해줍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해석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당신에게 어떤 행정을 하겠다라거나 안 하겠다라거나의 공적인 구체성이 있는 견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16번입니다. 항고송 당사자송 적절한 건 모르는데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꽤 많이 풀어봤던 선지가 정답이죠. 1. 국가 등 과세 주체가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누구한테? 국민한테 당사자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소재가 하다라거나 뭐 이런 경우는 국가가 국민한테 당사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좀 의아하다. 왜? 아니 그냥 독촉장 날리면 되지 않냐. 그럼 시효가 중단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당사자 소송을 청구해야 되겠느냐. 근데 우리 법원은 허용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바로 출제가 됐고요. 지금 이번에 광주시립합창단원 뭐 당연히 공법상 계약이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 14번에 나왔는데 16번에 있고 또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어딘가에 또 있는데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 아니다라고 해야겠고요. 3번에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민주, 항쟁, 광주, 당사자 이렇게 외웠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 항쟁, 항고쟁송.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나오면 당사자송 이랬어요. 그래서 광주, 당사자, 민주, 항쟁, 항고쟁송이죠. 4번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됐던 기출이죠. 공무원 연금 법령상 법이 개정되었어요. 당신 퇴직 연금 일부는 지급 정지 대상이 됐어요. 라고 통보한 거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국가배상 물었습니다. 국가배상이 또 두 문제가 나왔죠. 앞에서 나왔었는데 1번에 이 철도 운행 사업은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철도 운행 사업은 국가가 국민 상대로 돈 받고 철도를 운행하는 사경제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철도 시설물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 운행 사업과 관련한 경우는 국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철도 시설물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국배법 5조, 국배법이 적용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한 거죠. 민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2번에 행정지도, 당연히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 속에 들어가요. 직무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국배가 될지 여부는 다르다라고 했죠. 다른 요건 충족 여부 때문에 다르지요. 하지만 주로 안 되죠. 직무 속에 들어갑니다. 3번에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소송에서 확정이 되더라도 처분의 위법만 확정된 거지 그 처분의 위법에 고의가 있었다, 과실이 있었다까지 판단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 고의 과실이 인정된 건 아니고요. 4번에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민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만일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했다, 공무원은 국가한테 받아낼 수 있죠. 경과실은 공무원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낼 수가 있고요. 정답은 1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정보공개법 역시 아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열공이죠. 열공, 열연, 하이삼, 치치, 337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열공, 열흘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번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를 당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바로 우리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3번에 이유 신청 없이 우리는 심판, 소송 갈 수 있습니다. 4번은 꼭 문서가 원본일 필요는 없다.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19번입니다. 역시 너무 쉬웠죠. 당사자 소송은 피고가 행정주체죠.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피고고요. 항고소송이 행정청이 피고가 되겠습니다. 2번, 3번 민중소송, 기관소송 다 무슨 소송이에요? 객관적 소송이죠. 따라서 객관적 소송은 어떤 패단이 있을 수 있다. 남소패단. 소송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2번 열기주의다, 3번 열기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번에 국가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포인트가 어디 있죠? 제기할 수 있다. 여기죠? 맞죠? 제기한다면 틀린 거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번입니다. 부관 안 나올 수가 없죠. 부관. 1번 부담은 행정청이 처분할 때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과 미리 협약으로 규정한 다음에 협약 형식으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재량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재량이 없다면, 즉 기속이라면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 3번 기한은 확정 기한도 있고 불확정 기한도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이렇게 지정해주면 확정 기한인데 사망할 때까지, 근속기간, 종신 이런 것들은 불확정 기한이 되겠습니다. 4번에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기간입니다. 허가 기간 20년이란 말이에요. 20년만 독립소송이 안 됩니다. 역시 너무 수월하죠. 21번입니다. 행정벌 틀린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너무 쉬워요. 제가 너무 쉽다고 너무 많이 말을 하나요? 혹시 친구들이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쉽죠. 이럴 수 있는데 우리 군무원 친구들은 행정법 잘해야 되잖아요. 세 과목만 하는데 또 실제 우리 군무원 친구들은 행정법 되게 잘하죠. 잘합니다. 우리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보다도 소방직 친구들하고 우리 군무원 친구들은 되게 행정법을 잘해요. 선생님이 이제 군무원 친구들한테 상당히 애착이 많습니다. 군무원
대해서 뭐 군무원 반이 이렇게 생길 때부터 다른 학원 혹은 뭐 선생님은 EBS에서 있었죠. 근데 EBS에서 있을 때 군무원 EBS였어요. 애들에서 이제 우리 군무원 반을 만들면서 EBS 그만두고 이제 이리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군무원 우리 수험생들한테 애착이 많이 갑니다. 실강을 했을 때도, 우리 노량진에서 실강했을 때도 우리 군무원 친구들한테 이름 선생님이 거의 다 외웠고요. 또 그 친구들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공무원 친구들하고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이러지만, 공무원 친구들은 과목이 5과목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5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군무원 친구들은 과목이 3과목이다 보니까 3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군무원 친구들이 좀 많이 선생님을 따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저도 그래서 더 뭐 공무원 수험생도 다 친하고 뭐 이렇고 애착이 가요. 근데 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죠. 너 솔직히 말해. 행정법 몇 번이나 강의를 들었으면은 공무원 친구들은 보통 3번이거든요. 영어하고 국사 때문에 행정법에 많은 여력을 쏟아붓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군무원 친구들은 6번이요, 7번이요. 수도 없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무원 친구들은 행정법을 참 잘합니다. 잘해야 하고요. 하지 못하면 합격이 어려워요. 90점 이상 무조건 넘어야 돼. 92점, 96점 맞아줘야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2번 선지 통고 처분이 처분이다. 이건 정말 그냥 껌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좀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쉽다. 이런 거 너무 쉽다라는 거죠. 자, 1번도 지금 그렇죠. 양벌 규정에서 사장을 처벌합니다. 이거 대위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왜? 사장도 뭐 했어? 종업원 관리감독 어떻게 했니? 즉 이거죠. 그래서 종업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장 본인 자기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 2번 통구처분 처분 아니고요. 쉽고 3번 통구처분은 재량이다. 좋고요. 4번 지자체도 고유자치 사무를 수행할 때는 양벌 대상인 법인이다. 정답은 2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 22번입니다. 22번 하자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번도 조금 혼란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번이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 결정받았다. 처분은 중대성은 있지만 명백성이 없죠. 그래서 취소받게 되지 않습니다. 취소받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한번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1번에서 처분의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자료는 원칙적으로 처분 시에 제출된 것에 한정된다. 조금 걸려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법원은요, 처분의 하자니까 처분의 유적법 문제죠. 유적법 문제 판단은 처분 시에 제출된 자료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심 변론 종결 때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처분 시에 객관적 사정을, 객관적인 팩트를 판단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걸 피하려고 넣어놓은 말이 바로 두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살짝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많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처분 시에 제출된 자료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사실심 변론. 이제 외우고 있었던 친구들이 뭐야? 처분 시 이거 틀렸는데 보니까 3번이 정답이야. 뭐 그래서 아니겠다. 정신 차리자. 뭐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행정의 부존재와 무효는 행정쟁소법상에 구별된다. 행정쟁송법상에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들 무효 등 확인 심판, 확인 소송이죠. 무효 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 유무,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효력 유무기 때문에 무효, 유효, 실효 확인 소송이고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쟁송법상에 무효, 유효, 존재, 부존재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출제자가 판단하여 지금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3번 틀렸고요. 3번은 뭐 너무나 쉽고요. 4번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하자가 있는 거죠. 협의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아야 수용 재결을 신청해서 수용 재결,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이 있는 건데 협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뭘 빼먹었어요? 절차를 빼먹었어요. 절차상의 하자는 주로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취소죠. 그래서 하자는 있지만 무효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고요. 23번입니다. 예, 행정상 법률관계 틀린 거라고 되어 있고요. 예, 국공유 재산의 매각 대부는 사법관계지만 징수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는 공법관계다라고 해야 좀 더 맞아요. 왜냐하면 징수가 처분이 아니라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을 날리고 압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잡아 징수를 처분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요. 공법관계다라고 해야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데 그냥 처분이다라고 했네요. 예, 아무튼 뭐 공법관계 맞죠. 그 다음에 예, 또 나온 거죠. 지금 실효합창단 그러니까 공법상계약이 공법상계약인데 처분이다. 그게 너무 쉽죠. 예, 틀렸고요. 3번 우리 중요한 거 암기하라고 했죠. 산업단지 입주자 입주계약 해지는 처분입니다. 예. 4번에 행정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입찰 계약은 사법관계죠. 하지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누가 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하게 되면은 이건 처분입니다. 처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24번입니다. 대집행 또 나왔죠. 1번에 공유자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대집행 방법으로 시설을 철거할 수 있어요. 그럼 대집행이 인정되면은 민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1번 맞고요. 허용되지 않는다. 2번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토지공사. 토지공사는 국배법상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토지공사 직원은 국배법상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토지공사는 공공단체입니다. 3번 이행강제금 대체적 자기 의무 됩니다. 4번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고요. 공매가 처분이죠. 역시 기본적인 거. 정답 1번입니다. 25번.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틀렸죠. 당사자 요청 없습니다. 예, 청문은요. 법이 정해놨다.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 조합 설립허가 취소. 이때는 청문을 하여야 하는 거죠. 당사자 신청은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에 행정청이 당사자 사이에서 도시계획 사업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야 우리 청문하지 말자라고 하면 안 돼요. 법에서 규정한 청문을 왜 협약을 맺어서 청문을 뺍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3번에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나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안 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시 기회 주지 않고 마칠 수 있습니다. 4번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문 결과, 공청회 결과 혹은 의견 제출 결과 모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재량이라고 했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은 행정기관한테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25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문제를 출력해서 저도 풀었어요. 저도 그냥 풀고 정답 맞춰보고 뭐 이랬습니다. 저도 이제 풀면서 야, 문장이 너무 길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길지만 다 기출 문제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수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번 문제만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웠겠구나. 22번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는 다 수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튼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저한테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 많은 학습 질문란에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또 감사 인사도 참 고맙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선생님한테 1년 동안 공무원 뭐 이렇게 수업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뭐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올리신 분들 제가 오히려 고맙다고 했죠. 고맙다. 저한테 이렇게 감사 인사도 해주시고 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혹시 지금 이 강의를 2025년도 대비를 위해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 지금 9급 군무원 문제는요. 공무원 문제하고 문제 스타일이 동일해요. 다만 몇몇 문제가 좀 지엽적인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겠지만 조금 소홀히하는 영역들도 좀 봐야 완벽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무원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간다. 좀 자세히 공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해설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